이게 상단 절반 헷갈리는 밝은 테두리가 다크모드의 톤과 좀 안 어울리고 퀵 컨트롤의 모든 버튼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 앱 잠금이 지원된다 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오늘은 아직 원UI 9 베타도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유출되고 있는 원UI 9.5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에서 파하드 알리 자베드라는 유저가 S26 일반 모델에다가 유출된 내부 테스트 두 번째 빌드인 CZH9 요 빌드를 사용 중이라고 지금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확정된 디자인도 당연히 아니겠고 내부 베타다 보니까 실제 공개 베타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좋은 평가, 아쉬운 평가들은 모두 현 시점에서 유출된 원UI 9.5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될 원UI 9 버전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플로팅 UI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UI 8.5부터 추가된 이 플로팅 UI 같은 경우에는 블러 효과가 배경에 좀 들어가면서 이게 실시간으로 블러가 적용이 되는 거죠. 하단에 내비게이션 바가 플로팅으로 변경이 되면서 아이콘과 텍스트가 같이 떠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메뉴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이런 게 지금 원UI 8.5부터 적용된 플로팅 UI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단에 그림자가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플랫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게 원UI 8.5부터 9.0까지 이어져 오던 디자인인 건데 원UI 9.5를 보시게 되면은 하단 플로팅 바에 3D 효과가 추가가 됐어요. 뭔가 원UI 8.5부터 앱 아이콘에 추가된 이 3D 효과처럼 플로팅 바에도 3D 효과가 들어간 건데, 지금 라이트 모드끼리 플로팅 바를 비교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원UI 8.5에서 9.0까지 적용된 버전은 약간 심심한 느낌인데 9.5로 가니까 디테일이 확 살아난 것 같은 약간 더 요즘스러운 디자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군요. 이게 iOS 27부터 리퀴드 글라스가 기본뿐만 아니라 불투명도는 아예 이렇게 불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완전 불투명하게 만들었을 때 뭔가 이 정도 강도의 iOS 27의 리퀴드 글라스 하단 플로팅 바랑 원UI 9.5의 하단 플로팅 바가 살짝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iOS 27 쪽에 훨씬 더 글래스 느낌이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어차피 플로팅 UI 자체는 지금 보시다시피 구글의 머티리얼 3 익스프레시브 이 디자인 언어에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머티리얼 3 익스프레시브는 25년 5월 13일에 공개가 됐고요. iOS 26은 25년 6월 10일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팅 UI 자체만으로 애플을 따라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플로팅 UI에다가 글래스스러운 요소까지 원UI 9.5에서 추가를 해버리니까 약간 스스로 애플을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애플을 따라한다 라는 인식에 조금 더 설득력을 가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뭔가 이런 원UI만의 독창적이면서도 신미성이 좋은 예쁜 그런 디자인이 갤럭시 유저들의 진짜 니즈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요. 근데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못 잡느니 그냥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iOS를 따라가는 게 나은 건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원UI만의 아이덴티티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플로팅바 UI였고요.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원UI 9.5의 전화의 플로팅 툴바는 이런 느낌이고, 원래는 검색 버튼도 하단 툴바에 있는 게 아니라 검색은 상단에 따로 빠져 있었는데 검색이 하단 플로팅 툴바에 통합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요. 설정에서 알림 볼륨 조절하는 이 UI도 9.5에서 플로팅 바에 테두리가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난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게 보시면 옅은 그림자가 배경 뒤에 깔리고 상단 절반 정도에는 배경보다 조금 더 밝은 색깔의 테두리가 둘러지면서 3D 효과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상단 플로팅 버튼 같은 경우에는 테두리가 딱히 추가되지 않았다 보니까 원UI 8.5에서 9.0까지 보여줬던 그 버튼하고 그렇게 원UI 9.5의 버튼이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모드에서는 유사성만 빼놓고 보자면 꽤 예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다크 모드가 조금 별로예요. 지금 보시면 다크 모드로 오니까 이게 8.5, 9.0보다 9.5의 전화의 플로팅 바가 갑자기 좀 너무 산티나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상단 절반 헷갈리는 밝은 테두리가 다크 모드의 톤과 좀 안 어울리고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무슨 90년대 3D 효과 아니면 파워포인트에서 기본 입체 효과 넣은 것처럼 조금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나서 제 눈에는 별로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이게 iOS 27에서도 불투명 최대로 놓고 다크 모드를 켰을 때 상하 테두리에 조금 더 밝은 컬러로 마감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너무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데, 원UI 9.5에서는 이 테두리가 좀 너무 과하게 눈에 띈다 라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고요. 시스템 볼륨 조절 화면에서도 3D 효과가 여전히 좀 어색하고, 그렇다 보니까 다크 모드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유출 버전이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홈화면 위젯에도 3D 효과가 조금 더 추가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UI 8.5에서 9.0까지는 홈화면 위젯에 테두리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원UI 9.5에서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위젯에 테두리가 추가가 된 건데요. 이 밝은색 테두리를 두르면서 조금 더 3D 느낌이 나게끔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UI 8.0에서 빠른 설정 창에 은은하게 테두리가 추가됐었던 그 효과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배경과의 구분감이 생기다 보니까 배경과 위젯이 구분이 딱 되면서 입체감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위젯이 원UI 9.0에서도 불투명도를 제일 낮게 설정한 거거든요. 그때도 약간 하얀 느낌은 있단 말이죠. 지금은 라이트 모드라서 이런 거고, 다크 모드로 가도 배경화면 색깔 그대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어둡거나 살짝 밝거나 이 톤이 살짝 깔려있는 느낌이 있는데, 원UI 9.5에서는 이게 조금 더 투명하게, 그러니까 뭔가 하얗거나 검게 깔려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경화면 그대로 블러를 먹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도 UI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 카메라 설정 버튼들이 기존에는 버튼의 배경은 따로 없었는데 9.5에서는 각 버튼별로 배경이 동그랗게 원형 배경이 생겼죠. 그래서 상단 해상도 메뉴도 보시면은 지금 이 가장 밑에 있는 이 배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두워졌고요. 버튼 배경이 기존 배경 정도로 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X 유저가 카메라 어시스턴트를 따로 깔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26 일반 카메라 기본 모드에서 23메가픽셀이 기본적으로 들어왔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로 베타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S26 시리즈에서 원UI 9.5로 올라가게 되면 사진 23메가픽셀 모드가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24메가픽셀 해상도 요거를 꼭 키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버튼별로 원형 배경이 들어가니까 구분감이 조금 더 좋아져서 버튼을 식별하기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슈퍼 스테디 모드를 고를 때도 동일한 스타일의 원형 배경이 들어간 그 UI로 변경이 됐고요. 하단 퀵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좌우로 스크롤하는 방식이었던 건데, 퀵 컨트롤 아이콘을 터치하게 되면은 아예 크게 팝업 형태를 뜨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퀵 컨트롤 영역이 확 커진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 퀵 컨트롤을 뜨게 되면은 메인에 보이는 거 이외에 조금 더 뒤에 있는 기능들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이렇게 조금 더 단계가 있었는데, 원UI 9.5에서는 아예 그냥 전체 버튼이 퀵 컨트롤이 크게 보이면서 다 보이니까 퀵 컨트롤의 모든 버튼에 조금 더 접근성이 좋아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더보기로 넘어갔을 때는 아직 각 모드별로 여기는 또 원형 배경이 안 들어갔다 보니까 원UI 9.5나 기존이나 더보기 쪽 UI는 별다를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UI 9.5의 디자인 언어가 플로팅 UI에 전반적으로 3D 효과가 더 추가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카메라 UI에서는 그 3D 효과를 딱히 찾아볼 수는 없었다 보니까 UI의 전반적인 통일감이 카메라 UI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 유출 버전이니까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겠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홈화면 파인더도 보시면요, 원UI 8.5 그 다음에 S26의 원UI 9 베타까지만 해도 파인더가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었던 게 폴드에이스의 원UI 9으로 오면서 이렇게 커졌잖아요. 이렇게 커진 게 구글의 정책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이렇게 커진 파인더 UI가 원UI 9.5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참 예쁘지 않고 오히려 좀 거슬리는 게 더 느낌이 커졌는데, 무슨 안드로이드 초창기도 아니고 이렇게 커다랗게 파인더든 구글 검색이든 유지를 시키는 게 마음에 썩 들진 않긴 합니다. 그래도 보니까 9.5에서도 이걸 아예 끄는 거는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놓이고요. 그 다음에 지문 등록 UI가 꽤 화려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지문을 등록할 때 초록 색깔로 지문 아이콘이 뜨고 있었고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게이지가 차면서 전반적으로 초록 색깔 테마를 갖고 있는 그런 UI였던 건데, 지금 원UI 9.5에서 유출된 지문 등록 UI를 보게 되면은 인식 전에는 지문 아이콘 자체도 회색이었다가 인식 후에는 전반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다 들어가면서 청록에서 보라 색깔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색깔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은근히 화려하게 좀 컬러가 변경된 그런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원UI의 새 버전에 나올 때마다 있었던 루머가 이번에는 진짜로 기본 기능으로 앱 잠금 지원됩니다 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항상 루머가 나올 때마다 실제 베타나 정식 버전은 탑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특정 국가에서만 제공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이었었는데, 일단 원UI 9.5에서도 또 기본 기능으로 앱 잠금이 지원된다 라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길게 눌러서 뜨는 팝업을 보게 되면은 원래는 앱 이름이 중앙 정렬이었는데 좌측 정렬로 변경이 됐고요. 그러면서 앱 정보 아이콘 왼쪽에 자물쇠 아이콘이 추가가 된 건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 지금 유출된 앱은 왓츠 앱이거든요. 왓츠 앱 잠금이라고 뜨면서 잠긴 앱을 열려면 생체 인식 또는 화면 잠금, 핀, 패턴, 비밀번호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증을 해야지 앱 잠금이 풀리면서 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 앱이 잠기면 홈화면에서 위젯과 바로가기가 삭제된다, 알림 내용이 숨겨진다. 단 이미 접근 권한이 있는 앱에서는 사진, 동영상, 연락처 및 기타 데이터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라고 하고요. 어쨌든 잠근 앱을 열 때마다 인증하고 알림 내용이 숨겨진 것까지는 평범한 조치인 것 같은데, 홈화면에서 위젯과 바로가기까지 숨겨진다는 건 혹시 모를 앱에서의 정보들, 내용들이 위젯에서 뭔가 뜨는 것도 방지하고 위젯이나 홈화면 바로가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아예 차단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꽤나 앱 잠금이 강력할 것 같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앱 미러링 기능도 조금 더 추가가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갤럭시가 윈도우 PC랑 연결할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와 연결 요거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휴대폰 화면 열기를 통해서 폰 화면 전체를 미러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앱을 개별적으로 띄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설정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도 새로운 창으로 또 띄웠고요. 카메라 어시스턴트도 새로운 창으로 또 띄웠던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와 연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윈도우즈와 연결이 또 추가된 게 확장 화면으로 전환 이런 게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태블릿 UI처럼 변경을 해서 볼 수도 있다 라는 게 추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윈도우즈와 연결은 꼭 갤럭시랑 갤럭시 북이 아니더라도, 갤럭시든 다른 안드로이드 폰이든 갤럭시 북이 아니더라도 윈도우가 들어간 PC라면 다 연결이 가능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앱 미러링 기능 유출된 걸 보면은 갤럭시 생태계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버즈 자동 전환, 다른 기기에서 전화 문자하기,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사용, 카메라 공유, 저장 공간 공유처럼 갤럭시 생태계 내에서의 앱 미러링이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내용도 보시면은 노트북에서 스마트폰의 앱과 알림에 무선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동일한 삼성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삼성 생태계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갤럭시 북 또는 삼성의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또 유출된 것들을 보면은 다크 모드를 실행했을 때 아이콘에도 다크 테마가 적용되는 그런 이미지도 유출이 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다크 모드를 킨다고 해서 아이콘에 다크 테마가 적용되진 않았어요. 특히 삼성 기본 앱에서는 아이콘에 다크 모드가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UI 9.5의 업데이트 배너 화면도 유출이 됐는데 8.5, 9 이런 친구들은 8이나 9의 그 숫자를 조금 더 형상화한 도형 느낌이 있었다면 9.5는 갤럭시 제품들의 모서리 공유를 조금 겹쳐서 그거를 형상화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9.0의 베타가 끝나지도 않고 정식 배포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유출된 원UI 9.5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원UI 9.5에서 추가되는 기능들도 있고 UI들도 조금 더 원UI 9보다는 눈에 띄게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갖고 원UI 9.5의 베타는 또 과연 언제 시작될지, 9.5의 디자인이 과연 이 유출 버전과 비슷할지 아니면 더 발전된 모습일지 여러 가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